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어제 미국 하원 의원 2명의 이스라엘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양국의 오랜 우호 관계로 미뤄볼 때 이런 조치는 매우 놀라운 조치이고 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입국이 금지된 상대가 미국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 의원이라는 이유로 이해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도 있습니다. 정작 미국 하원 의원 2명의 입국을 금지하도록 부추긴 사람이 바로 미국 대통령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그리고 입국을 금지당한 의원들은 바로 트럼프와 앙숙관계에 있는 미네소타 출신의 일한 오마르 의원, 그리고 미시간의 라시다 틀라이브 의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벤자민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측에게 압력을 넣어서 이들의 입국을 금지시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국민들을 외국 정부에 의해서 망신을 당하게 하고 거부를 당하게 한 것인데, 이것은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하는 미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보호하겠다라고 맹세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행위입니다. 화이트하우스 측은 이것이 트럼프의 직접적인 회방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주미 이스라엘 대사가 이들의 입국을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접촉 이후에 나타냐후 총리가 이 말을 완전히 뒤집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하원 의원 2명의 이스라엘 입국 거부 사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반응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정적에 대해서 권력을 사용해서 탄압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연방 하원 의원을 외국 정부의 힘을 빌어서 망신을 주고 탄압을 한 이유는 또 새로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언론은 그의 정적에 대한 보복의 범위가 국경을 넘어서서 외국으로까지 확장됐다라고까지 혹평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 수십 명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2명의 하원 의원들의 방문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우선 두 의원 모두 반이스라엘 정책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2명 모두 모슬렘계 미국인으로서 첫 의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또 미시간 출신인 털라이브는 팔레스티니안 아메리칸입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보이콧 운동을 지지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인물들인데, 동시에 이들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들입니다. 트럼프가 이들을 보고 이제 go back이라고 했었고, 또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send her back의 야유를 했던 그 대상이 바로 이들입니다. 공교롭게 이 두 사람에 대한 반감이 이스라엘과 트럼프가 각각 공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바뀌지만은 이들을 외국의 힘을 빌려서 탄압을 하기로 작심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달에 재선 투표를 앞두고 있는 나타냐후 총리에게는 극우 세력의 단합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하우스 측근에 따르면은 트럼프는 이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의 의원들을 혼내주면서 민주당 내의 내분을 심화시키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색인종 귀화 시민인 의원들을 혼내면서 국내 극우 세력의 반이민 반소속의 감정을 건드려 볼 수 있다.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마르 하원 의원 등이 지지하는 BDS 운동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 박탈, 봉쇄, 이 운동입니다. 그 명분은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 지역에 대한 장기간의 점령, 또 팔레스티니안에 대한 비인도적인 정책,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팔레스티니안들의 가나안 복귀, 이런 문제 등입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 운동을 반유태인 운동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2년 전에
법을 제정했는데 이 BDS 운동에 대한 지지자의 입국은 금지한다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나타냐후 총리는 우리가 미국 의회는 존중하지만은 그러나 BDS 운동 지지자들의 입국 금지라는 법이 있는 만큼 이 법을 우리는 수호해야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금주에 내보낸 트윗에 따르면은 만일 이스라엘이 이 2명의 의원을 입국시키면은 이스라엘의 약점이 크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즉 입국을 불허해라 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이 자극적인 트윗이 나타냐후의 결심을 만든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 미국의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지도부, 심지어는 미국 내 친이스라엘 단체들까지 나서서 나타냐후의 금지 조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비이스라엘적이고 동시에 매우 비미국적이다라는 반론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원주의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 있는데 정치적인 신념의 차이를 이유로 비폭력적인 대상을 입국 금지한다는 것은 매우 졸렬한 행동이다. 그런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정적을 망신 주기 위해서 외국 정부의 힘을 빌려서 졸속 처리를 한다는 것은 매우 un-American이다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적들의 탄압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한 이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우선 국가 예산 문제로 논란을 벌이던 중에 낸시 펠로시가 애프가니스탄 병사들을 살펴보려고 떠나려는 공무 여행에 군용기 사용을 트럼프가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낸시가 트럼프의 국정연설 초청을 또 거부했고 그래서 그의 State of the Union 연설이 연기된 일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전 CIA 국장의 비밀 취급 인가를 취소한 적도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스테이트에 대한 국가 재해기금 몰수를 위협한 적도 있습니다. 또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형사법 수사 재개를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역사학자인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의 매튜 딜락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정적 탄압을 위한 권력 남용 사례가 근대사 미국 정치에 없었던 새로운 역사를 창출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16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오늘 민주당의 라시다 틀라입 의원의 점령지 사안지구의 방문을 허용했습니다. 앞서 어제 라시다 틀라입 의원과 이란 올말 의원의 사안지구 방문 요청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은 오늘 내무장관의 성명을 통해 사안지구에 살고 있는 90세 조모를 찾아보고 싶다는 틀라입 의원의 개인적 방문을 허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시건주 연방하원 초선인 틀라입 의원은
팔레스타인 출신 부모가 미국으로 이민 온 뒤 미국에서 태어난 무슬림입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올마 의원과 함께 무슬림으로는 최초로 연방 하원에 진출했습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반이스라엘 운동을 벌일 의도가 있다며 틀라입 의원과 이란 올마 의원의 입국을 보도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딴 총기 참사의 해법으로 정신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재선 유세차 뉴햄셔 맨체스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정신질환자들의 소행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방아쇠를 당기는 건 그들 정신질환자들이라며 총기가 스스로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텍사스, 오하이오주 등 이딴 총기 사건과 관련해 총기 구입 소지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수정헌법 제2조에 따라 개인의 총기 소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 매입을 검토 중이라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린란드의 막대한 천연자원 개발에 대해 관심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그린란드 매입에 대해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 만찬에서 덴마크가 그린란드 자치정부를 보좌하는 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며 그린란드 매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매년 예산의 60% 정도를 덴마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복지 혜택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거부 정책에 반해 연방정부를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구암 라울주 검찰총장은 어제 이 정책은 반이민 정책일 뿐만 아니라 비미국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제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미 전국에서 10여 개 주가 이 반이민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연방정부를 제소했습니다. 레이크 카운티 검찰은 절도범 10대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지지했습니다. 주법은 중범죄의 경우 살인을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 주말 6명의 10대들이 건희 지역에 거주하는 75세 노인의 자동차를 절도하려고 칼을 들고 접근하다가 이 노인이 쏜 총에 맞아 이 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5명에게 절도죄 대신에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번 주말 시카고 에어앤 워터쇼가 레이크 미시건에서 벌어집니다. 이 쇼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해군과 공군의 항공기, 선박들이 대거 등장하며 약 100만 명의 시민들이 모입니다. 시 당국은 관람 시민들을 위해 시트웨이 등 공중교통수단 운행을 크게 늘립니다. 쇼는 토, 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벌어지며 관람 장소는 롤스 애비뉴 비치 등 미시간 호변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 한때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80도, 밤 최저 65도. 내일 토요일 대체로 맑고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84도, 밤 최저 71도. 주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 곳에 따라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87도, 밤 최저 72도. 다음 주 월요일 대체로 맑겠고 일부 흐린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87도, 밤 최저 71도입니다.